4학년 2학기 사회 1단원 촌락과 도시의 생활 모습에서 도시와 촌락은 이렇게 달라요 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학년 어린이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사회 실력을 쑥쑥 함께 키울 제이 선생님이에요. 이번 강의에서는 도시와 촌락의 다른 점에 대해 함께 공부해 볼 거예요. 앞에서는 촌락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 공부했었어요. 생각이 나나요? 그리고 촌락의 모습을 조사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촌락은 농촌, 어촌, 산지촌으로 나뉘어 있고 자연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내용도 공부했었는데 여러분 잘 기억하고 있지요? 자, 그럼 제이쌤과 함께하는 사회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의 특징에 대해 먼저 알아볼 거예요. 먼저 어떤 지역을 도시라고 부르려면 일정한 공간에 많은 사람이 모여 살아야 합니다. 일정한 공간에 많은 사람이 모여 살려면 이 사람들이 사는 집은 어떤 형태여야 할까요? 네, 맞았어요. 공간이 정해져 있으니 집이 위로 높아져야 하겠지요. 그래서 도시에는 높은 건물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높은 건물들 중에는 아파트도 있고 사람들이 일하는 빌딩들도 포함이 되어 있지요. 도시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일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을 빠르게 이동시키기 위해 크고 작은 도로들이 촘촘히 생겨나게 되었지요. 그러나 도로만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빠르게 이동이 가능한 건 아니겠지요?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그렇죠. 사람들을 실어 나를 수 있는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교통수단이 있어야 합니다. 즉, 도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높은 건물을 쉽게 찾을 수 있으며 크고 작은 도로들이 연결되어 있고 사람들을 빠르게 이동시키기 위해 교통수단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인구가 일정한 지역에 많이 모여 사는 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인구가 밀집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도시에 모여 살게 된 것일까요? 맞아요. 바로 돈을 벌 수 있는 일자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회사나 공장들이 도시와 도시 근처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일을 하기 위해 도시로 몰려들었지요. 그리고 일하러 모인 사람들에게 물건이나 음식들을 팔기 위해 상점들도 많이 생겨났어요. 또 공공기관, 문화시설 등이 생겨나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많아졌답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의 휴식을 위한 공원이나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들이 생겨났지요. 만약 여러분이 우리나라의 교통이 편리한 곳에 발달한 도시를 찾으려면 지도에서 어떤 곳을 찾아야 할까요? 선생님이 앞에 말한 내용에 힌트가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네, 그래요. 바로 도로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어야 하겠지요. 각종 고속철도, 철도, 고속국도 등이 많이 지나는 곳이 바로 교통이 편리한 곳이에요. 교통이 발달한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도시로는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한 도시만 더 소개해 볼게요. 이 강의를 듣는 어린이 중에 이 지역에 사는 어린이들도 있을 텐데요. 바로 우리나라 행정의 중심지로 국가에서 새롭게 계획해서 만든 도시예요. 어디일까요? 네, 바로 세종시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세종특별자치시예요. 서울이나 부산과는 다른 이유로 만들어진 도시예요. 그렇지만 이런 도시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다른 지역에 비해 교통이 발달하여 사람과 물건의 이동이 편리하다는 것입니다. 또는 회사나 공장들이 많이 모여 있어 일자리가 많은 곳에도 도시가 발달합니다. 물론 앞에 소개한 세종특별자치시처럼 처음부터 계획해서 만들어지는 도시도 있지요. 여러분이 도시의 모습을 조사한다고 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촌락을 조사할 때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관련 자료를 수집하거나 관련된 책을 찾아볼 수도 있지요. 신문이나 방송 프로그램을 찾아볼 수도 있고 지역을 잘 아는 분께 여쭈어 볼 수도 있습니다. 직접 방문해서 살펴볼 수도 있겠지요. 지난 시간에는 촌락에 대해, 이번 시간에는 도시에 대해 배우고 있어요. 그러면 촌락과 도시의 공통점과 차이점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비슷한 자연환경이 위치한 촌락과 도시를 비교한다고 생각해 볼까요? 넓고 평평한 땅이 펼쳐진 두 곳이 있습니다. 한 곳에서는 농가 밭을 이용하여 농사를 짓고 한 곳에서는 높은 건물들이 줄을 지어 늘어서 있습니다. 이 두 지역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네, 맞아요.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촌락 지역은 도시 지역에 비해 사람들이 집중되는 정도가 덜하고 도시는 더 많이 모여서 살고 있지요. 사람들이 생활하다 보면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네, 물건도 사야 하고 각종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생활에 필요한 시설들이 도시와 촌락에 갖추어져 있지요. 그런데 그런 시설들이 좀 더 많이, 다양하게 있는 곳이 도시예요. 예를 들면 아직도 많은 촌락에서는 새로 개봉한 영화를 보려면 버스를 타고 시내에 나가거나 근처의 큰 도시로 차를 타고 나가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지하철이나 자주 운행되는 버스로 근처에 있는 영화관으로 금방 이동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화관의 종류도 아주 다양해서 원하는 영화관을 선택해서 이용을 할 수 있지요. 한 지역 안에 영화관의 개수도 무척 많고요. 촌락에도 물건을 파는 가게들이 있긴 하지만 백화점이나 큰 쇼핑몰 등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도시에 주로 위치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빠뜨리기 쉬운 부분인데 촌락과 도시 모두 자연환경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실이에요. 도시라고 해서 자연환경, 강이나 바다, 산이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니에요. 도시도 강이나 바다, 산과 어우러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곳들이 도시의 시민들에게 휴식 또는 관광의 장소가 되기도 한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수도인 서울에는 한강이 흐르고 있지요. 이 한강 근처 시민공원에서 사람들은 휴식을 취하기도 하고 각종 스포츠 활동을 하기도 하지요. 한강 위의 다리로는 하루 종일 많은 차들이 이동을 하고요. 그렇다면 도시와 촌락의 차이점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촌락은 도시보다 사람이 적게 살지요. 도시에는 일정 지역에 사람들이 촌락보다 더 많이 밀집되어 있어요. 좁은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었기 때문에 건물이 높아지게 되었지요. 반면 촌락은 도시보다 자연환경을 이용하는 일들이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날씨와 계절의 영향을 도시보다 많이 받는다고 볼 수 있지요. 도시는 자연환경을 이용하는 일보다는 물건을 생산하거나 사람들의 생활이 편리해지도록 돕는 일들이 발달하였어요. 예를 들면 물건을 파는 일, 미용이나 교육, 금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도시의 특징을 살펴보고 촌락과 도시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도 공부했었어요. 여러분이 이번 강의를 들으면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모습을 떠올리고 그 모습이 도시에 가까운지, 촌락에 가까운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사는 곳이 도시와 비슷한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촌락에 가까운 모습을 가지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특징을 가진 곳에 여러분이 살고 있을지 선생님도 정말 궁금해지네요.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이쌤과 만나는 사회 시간에는 촌락과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과 노력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 4학년 친구들 다음 제이쌤과 함께하는 사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